자, 저번 강의에 이어서 저번에 그 조건문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흐름 제어를 했죠. 이제는 반복문, 반복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하는가? 어떤 일정한 코드 부분을 계속 내가 원하는 만큼 반복을 시키고자 할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반복문을 이제 한번 예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반복시킬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 한 줄 한 줄씩 일씩 더해가지고 계속 예를 들어서 썸은 썸 플러스 x 썸의 제로고였고 x가 1이었으니까 썸은 0 플러스 1이 돼서 1이 되겠죠. 그리고 x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썸은 썸 플러스 x 1 플러스 2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짓을 10번을 계속 똑같이 반복시켜야 되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근데 이런 걸 이렇게 for라는 이런 포문과 같은 이 반복문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몇 줄로 그냥 10번을 우리가 원하는 수만큼 반복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복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C가 제공해주는 반복문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while문이고 하나는 for문, 하나는 do while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하기 보기로 하고 이 while문과 do while문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딱 한 가지 조건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유사해 보이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while문과 for문이에요. 자, 그럼 while문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걸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while문은 이제 형식은 이렇게 적습니다. 즉 while 이래놓고 소괄호 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true이면 참이면 while문 안에 있는 이 명령문들의 블록을 이 while 블록이에요. 이 while 블록을 실행을 하고 이게 false면 거짓이면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while문 바깥으로. 쉽죠? 그래서 이 우리가 원하는 조건만 만족하면은 계속 이 문장이 반복하도록 하려는 게 이제 while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while문을 할 때는 보통 여기에 이제 어떤 논리적인 논리식이라든지 관계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참과 거짓이 나타나는 참 거짓에 의해서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따 배울 for문 같은 케이스는 참 거짓에서도 할 수 있지만 주로 많이 쓰는 게 횟수, 몇 번 반복시키고 싶을 때 하는 횟수를 중심으로 할 때는 for문을 많이 씁니다. 그럼 먼저 while 문제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예를 하나 보면은 미터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변수, 정수 변수 선언하고 또 i도 정수 변수 선언해서 0으로 초기화 시켰죠. 자, 그래가지고 그 i가 3보다 작으면 이게 참이면 요 while 블럭을 실행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복합문이니까 이게 중괄호를 쳐야 됩니다. 한 줄이면 중괄호 칠 필요 없어요. 계속. 자, 그래서 i가 제로니까 3보다 작으니까 참이 되죠. 그래서 미터는 i 곱하기 1609. 그래서 0은 0마일이 0미터입니다. 0마일은 0미터입니다 하고 i와 미터를 찍어주죠. 그리고 i를 하나 증가시키죠. 그리고 다시 while문과 또 체크합니다. 요즘 돌아갈 땐 반복할 때마다 요 조건식을 체크하거든요. i가 이제 i가 1이 됐겠죠. 1도 3 작죠. 참이니까 또 여기 수행합니다. 그래서 1마일은 1609m입니다로 또 찍어요. 그 다음에 또 i 증가시키면 i가 이제 2가 되죠. 그러니까 3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거 실행됩니다. 그래서 2마일은 3218m입니다. 찍어요. i가 증가하면 i가 뭐가 되죠? 3이 되죠. 3이 돼서 여기 와서 체크를 딱 해보면 3보다 작지 않죠. 3 이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while 블럭을 빠져나옵니다. 그래갖고 빠져나와서 return 0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이제 while문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 조건식이 true면은 이 while 블럭을 실행을 하고 그걸 실행한 다음에 또 다시 다서 조건식을 또 테스팅해서 체크해봐서 그게 true면 또 while 블럭 또 실행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조건식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식이 계속 true가 되는 한은 참이 되는 한은 계속 while 블럭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false가 될 때 이제 while 블럭을 빠져나와서 그 다음 while 블럭 다음 문장으로 실행이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를 보면은
이제 구구단을 하나 출력하고 싶을 때 자, n 정수 하나 선언하고 또 초기와 i를 해서 1로 선언했습니다. 초기 값을. 자, 구구단 중에서 출력하고 싶은 단을 입력하세요 해서 9를 입력합니다. 9를 입력하면 요거를 이제 스캔F로 봤죠. 그래서 n에는 9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i는 1이고 n은 9입니다. i는 1이고 초기 시작할 때 n은 9고 n은 9로서 이제 바뀌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로선 이제 9구단 중에서 9번째 단을 출력하고 싶은 거니까. 자, 그래서 i가 9보다 9 이하냐? 이하죠. 참이죠. 그러니까 요거 while 블럭 실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d 곱하기 %d는 %d에서 3개를 찍게 돼요. n, i 곱하기 n 곱하기 i. 그래서 9 곱하기 1은 9, n 곱하기 1, 9 곱하기 1이니까 9를 출력하죠. 그래서 i를 하나 증가시키면 i가 이제 2가 되는데 여기 와서 또 체크하면은 또 참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또 찍죠. 그래서 9 곱하기 2는 18. 그래서 또 i 증가시키면 3이 되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i가 9가 되면은 요 이제 참이죠. 그때까지. 그러니까 9 곱하기 9는 81까지 찍습니다. 찍고 또 i 증가시키면 그때는 i는 10이 되죠. 막판에 가면 1로 오면은 9 이하가 아니죠. 거짓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빠져나옵니다. 요 while 블락을 빠져나오죠. 그래서 리턴 제로 해버립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예제는 그 제곱수를 구하는 건데 즉 1의 제곱, 2의 제곱 이제 이걸 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printf 해가지고 요거를 먼저 찍어주죠. 요걸 찍어주고 n의 제곱 찍어주고 또 printf n 해서 요걸 또 찍어주죠. 자, 그리고 나서 n은 1이라는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while n이 10 이하인 걸 만족하는 동안 이걸 계속 찍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자리에 10진수로 찍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5자리 10진수로 찍어라. 그래서 1의 제곱은 n 곱하기 n 1 되죠. 그 다음에 n이 하나 증가시키면 n이가 2가 되니까 또 추가가 되니까 2는 4 이렇게 해서 10이 될 때까지 n이 9가 돼서 하나 증가하면 이제 10이 되면 10까지 찍죠. 10에 대해서 100을 찍고 이제 n이 증가하면 n이 11이 될죠. 마지막에 가면은 그래서 10이 되면 여기 가서 거짓이 되죠. 10보다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리턴 제로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그래서 다음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1부터 n까지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1부터 100까지 구한다든지 1부터 1000까지 구하든지 이건 몸대로 구하는데 요 n 어디까지 더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입력으로 받아라 이거죠. 자, 그래서 정수, 변수, in, i, n, sum 요 세 개를 하고 i는 초기 1값, sum은 이제 합을 결과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이래 놓고 정수를 입력하세요 하면은 이제 뭐 3을 입력했어요. 3을 입력했다 그러면 n에 3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i가 n 이하인 동안 i는 1부터 인자리로 더하는 거니까 i를 증가시켜 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알겠죠. 요게 뭔지. 요거는 복합대 인문에서 요거는 sum 플러스 i 이런 뜻입니다. 요 좌변 변수와 우측에 처음 시작하는 변수 같을 때는 이렇게 복합대 인문으로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썸이 제일 처음에 0이었으니까 0은 0 플러스 1 이래가지고 썸에는 1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i가 증가시키면 i는 이제 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n이 지금 3이니까 3보다 2하니까 썸은 썸 플러스 1 또 합니다. 썸은 아까 1이었는데 1 더하기 2 해서 이제 썸에는 3이 들어갑니다. 썸이라는 변수에 이제 3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돼서 n이 3까지 더하고 i가 3이 될 때까지 더하고 i가 그 3까지 더해버리면은 i가 증가해서 4가 될 테니까 그때 while은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이제 printf 1부터 n까지 합은 썸입니다 하고 이렇게 찍죠. 그래서 1부터 3까지 합은 6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 100으로 n이 100이면은 100번 돌겠어요. 이거 100번 돌아요. 아까 여러분들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예제에서 똑같은 것을 계속 100까지 더하면 100번을 똑같은 줄을 적어줘야 되지만 요걸 가지고 똑같은 동작을 반복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값은 계속 썸값이 누적돼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알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값을 계속 받으면서 입력값을 받은 걸 더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입력값을 더할 때 몇 개만 받겠냐? 5개만 입력을 받겠다.
그래서 0부터 이제 A는 0부터 썸은 이제 초기에 썸은 제로겠죠. 그래서 값을 입력하세요 하고 집어넣어주면 10을 쳤어요. 그럼 n에다 10이 들어가겠죠. 10을 쳤어요. 그러면 썸이 제로였고 n이 10이었으니까 썸이 10으로 되겠죠. 그리고 i 증가시켜요. 그래서 여기로 오면 다시 1이 될 테니까 이제 또 입력을 또 받겠죠. 그리고 20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 5번을 입력을 받으면 i가 이제 5가 돼버립니다. 증가시키면 i가 5가 돼버리면 이제 이거 false가 되니까 이리로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 합계는 %d sum입니다 하고 이 sum을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150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다시피 여기는 개수를 5개를 딱 잡았기 때문에 입력을 5개를 받지만 10개를 쳐놓고 싶고 몇 개를 칠지 모르겠다.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 센티널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경계값 혹은 보초값이라고 그러는데 이 센티널 값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이 센티널은 뭐냐면은 데이터가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든지 출력으로 내보내든지 간에 데이터 흐름은 입력이나 출력에 이제 존재하겠죠. 입력 흐름이 있고 출력 흐름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 흐름의 끝 혹은 시작을 알려주는 특수한 값이에요. 근데 요 값이 나오면 이제 데이터 입력 시작이다 혹은 이 값이 나오면 데이터 출력의 끝이다.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의 끝이다, 출력의 시작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특수한 값인데 요건 프로그래머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요 값을 센티널 값으로 결정하겠다. 요 값을 센티널 값으로 쓰겠다라는 것을 프로그래머가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성적 평균을 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성적을 구할 때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몰라요. 지금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인원수를 알면은 그 개수를 딱 while 안에다 아까처럼 집어넣어 가지고 수를 알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다 i에다 수를 집어넣어서 그 수만큼 반복시키면 되는데 이게 몇 수가 몇 개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센티널 같은 경계값을 사용하게 되는데 성적 평균을 구하는 문제 해결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성적의 어떤 평균을 구하려면은 먼저 필요한 변수들, 이 성적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들을 이제 선언하고 초기화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성적을 입력받아서 합계를 구하고 성적의 수, 몇 개를 입력받았나 그 개수를 세야겠죠. 평균을 구하려니까. 그 합을 구했으니까 합을 이제 그 성적의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계산하고 그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제1단계 이제 필요한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거는 일단 sum을 0으로 놓고 n을 0으로 놓고 이제 성적이니까 그레이드를 0으로 초기화한다 하고 두 번째 이제 성적을 입력받아서 합계를 구하고 성적의 개수를 세는 거. 이제 여기서 이제 while 루프를 써야겠죠. 반복으로 하는 거니까. 그 while 성적이 0보다 작지 않으면 성적은 보통 음수는 없죠. 0 이상이죠. 그래서 0 이상이면 사용자로부터 성적을 읽어서 그레이드에 저장한다. 그러니까 그레이드에 저장하고 sum에 이 점수를 누적한다. 그러니까 sum은 이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sum은 sum 플러스 그레이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레이드를 계속 sum에다 누적시키는 거죠. 그리고 n을 하나 증가시킨다. 그리고 다시 또 0보다 작지 않으면 또 성적을 읽어서 그레이드에 저장해서 sum에다가 누적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합을 구하겠죠. 이제 합을 구했으면은 sum을 n으로 나누어서 average에 저장하고 average를 화면에 출력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성적을 읽어서 while이 0보다 적지 않으면 가는데 언제 이걸 빠져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그 성적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센티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센티널 예제인데 자, 아까 그 n이라는 걸 0으로 놓고 sum 0, grade 0 다 초기화 시켰죠. 이 변수 선언해주고 그리고 sum은 플로트 선언해주고 평균은 이제 소수점이 나올 테니까 플로트 선언했어요. 자, 그리고 성적 입력을 종료하려면 자, 여기 이제 센티널이에요. 성적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집어넣을 수 있는 데까지 집어넣고 이제 데이터 끝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데이터 입력 들어가는 것의 끝입니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음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while문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적이 이게 0보다 작지 않으면, 그러니까 0 이상이면 이제 while 루프가 도니까 입력을 0보다 작은 걸 무조건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음수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제 while문을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성적 입력을 종료하려면 음수를 입력하세요라는 걸 넣고, while 루프에서 while 블럭이죠. 그래서 그레이드가 0 이상이면, 성적이 0 이상이면, 일단 초기화는 0으로 했으니까 0 이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성적을 입력하세요 하고 입력을 받습니다. 갖고 10점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죠. 그럼 이제 그 그레이드로 받아가지고 이제 sum 플러스 그레이드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레이드 점수를 sum에다가 계속 누적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를 또 증가시키고 또 성적을 입력하세요. 20 해서 55개까지 받았어요. 5개까지 받아서 마지막에 이제 그만 받겠다 해서 마이너스 1을 입력해주면 이제 그레이드가 0 이상이어서 와서 일단은 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레이드가 마지막에 50을 넣었으니까 50까지 하고 여기서 와서 그레이드가 50이 돼 있어서 1쪽으로 일단 들어가요. 들어가고 이제 입력하세요. 할 때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입력하면 그레이드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썸은 다시 또 그레이드에서 마이너스 1이 추가되겠죠. 그래서 n 추가하면 그레이드가 마이너스 1이어 돼가지고 1로 빠져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하죠. 썸은 썸 마이너스 그레이드를 한번 해주죠. 이거 왜 할까요? 마지막 데이터인 요 센티널 데이터 마이너스 1까지 썸에 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을 빼줘야 됩니다. 그거는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데이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썸에서 그레이드를 뺀 거고, 결국 1을 더한 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그리고 또 n도 하나 더 증가됐으니까 하나 더 감소시켜 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성적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이건 실질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는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n도 하나 감소시키는, 이제 요것이 이제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버리지는 이제 썸을 이제 n으로 나눠주고, 성적의 평균은 %f입니다. 해서 이 에버리지를 출력해 주면 되죠. 이해하겠죠? 이제 센티널은 이렇듯 그 데이터 개수가, 입력받을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른다든지, 그 다음에 그 어디서부터가 데이터가 시작이라든지 어디가 데이터가 끝이라든지 이거를 알려주고자 할 때 프로그래머가 결정하는 그 어떤 경계값이에요. 그걸 우리가 센티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수의 최대 공약수 구하기. 최대 공약수 여러분들 알죠? 예를 들어서 12와 4의 최대 공약수 하면은 최대 공약수는 4죠. 즉 최대 공약수는 이 두 수의 약수 중에서, 이 두 수의 약수 1, 2, 3, 4, 6, 12고 얘는 1, 2, 4죠. 그래서 두 수의 약수 중에서 가장 공통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그게 최대 공약수죠. 이걸 우리가 Greatest Common Divisor, GCD라고 그러죠. 최대 공약수. 자, 이거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또 쉽게 구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유클리드라는 사람은 전번에 유클리드 호재법에서 그 진법 변환하면 그때도 쉽게 하는 걸 가르쳐줬죠. 그런 것처럼 또 요것도 쉽게 또 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두 수 가운데 큰 수를 x, 작은 수를 y라고 했을 때 이제 두 수를 받겠죠. 두 수를 받으면은 큰 수와 작은 수를 구분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수가 0이면 공약수는 x예요. 그래서 12하고 0 받으면 공약수는 0, 12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약수는 x고, 근데 이제 y가 0이 아니라면, 이제 작은 수가 0이 아니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모듈러 연산을 합니다.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를 구해요. 그리고 작은 수를 큰 수로 보내고 나머지를 작은 수로 보내갖고 다시 2단계로 또 갑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즉 y가 0이, 작은 수가 0이 될 때까지. 그래서 0이 돼서 나올 때 x가 그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두 수 x, y하고 r. 그래서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셔야 할 때 큰 수와 작은 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줘라. 처음에 큰 수, 두 번째 작은 수. 자, 그래서 큰 수, 작은 수를 x, y에다 받아먹고, 작은 수가 0이 아니면, 작은 수가 0이면 x가 그 최대 공약수이기 때문에 y가 0이, 작은 수가 0이 아니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를 아래다 넣고
큰 수를 작은 수를 큰 수로 보내고 작은 수에다가 나머지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while 루프로 가서 y가 0이 아니냐, 아니면 또 다시 그 x를 그 y로 나눠서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눠서 나머지 넣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반복해서 작은 수가 0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되면 최대 공약수는 x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와 8을 찍게 되면은, 자 12와 8을 이렇게 되면은 0이 아니니까 1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와 나누면 R에는 12를 8로 모듈로 하면 뭐가 나와요? 12 모듈로 8 하면 4가 나오겠죠. R이 4가 나오죠. 자, 그래서 8을 X는 이렇게 되면 X는 8, Y를 8로 보내고 그 다음에 Y에는 4를 보내죠. 그래서 8, 4 가지고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8 모듈로 4 하면은 R은 0이 나오죠. 그러면 X에는 4를 보내고 Y에는 0을 보내요. Y가 0이 나오죠. 그럼 X가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는 4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또 생각해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o while 문이라는 게 있어요. do while 문은 while 문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딱 하나만 있는데, 자 보세요. 어떻게 적냐면 do하고 do 블럭을 적어주고 while하고 조건 체킹하는 게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끝에 들어가는 거. while 문은 조건 테스트하는 걸 처음에 집어넣었죠. 근데 do while은 조건 테스트하는 게 뒤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do while 문 하면 do하고 do 블럭 해서 이걸 한 다음에 while에서 그 i가 1보다 작고 또 i가 3보다 i가 1보다 작거나 i가 3보다 크면, 이게 true면 다시 또 do 룹을 또 갑니다. 그래서 또 실행을 해요. 이것도 여기서 조건 테스트. 그 조건 테스트를 실행을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거고, while은 실행을 하기 전에 조건 테스팅을 먼저 하고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점 그것뿐입니다. 그 while 문은 while하고 while 블락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걸 먼저 테스트하기 때문에 요게 true면은 이걸 실행해요. 근데 이게 false면은 실행 안 하고 그냥 빠져나가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만약 false였다면 이게 한 번도 실행 안 하고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처음 시작번에서 처음부터 false였다. 그러면 얘가 이 while 블락이 하나도 실행 안 되고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러나 do while 블락은 무조건 이 while do 블락을 한번 실행을 합니다. 무조건 실행하죠. 그리고 나서 체킹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빠져나가느냐 다시 반복하냐가 여기서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while 문과 do while 차이점은 while 문은 그 while 블럭이 한 번도 실행 안 될 수도 있지만 초기에서 false가 나오면, 그러나 do while 블럭은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한다. 그게 차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do while을 써서 글자 맞추기 예제,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보세요. 이거는 무조건 이제 한 번 요거는 실행한다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어떤 스펠링을 집어넣어주고, 스펠링 하나를 집어넣어주고 이게 A냐 B냐 하는 걸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M이라고 집어넣어놓고 한 건데, 여러분들 한번 돌리면서 생각해보면서 이해해 보세요. 혹시 이해 안 가면 질문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while 문을 하고 다음 강의에서 for 문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기로 하겠습니다.